이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AI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공지능 AI야 세상을 바꾸고 있고요. 그게 뭐 반도체 쪽도 사실은 AI 반도체가 핵심이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뭐 인공지능 AI 뭐 이런 쪽은 좀 관심이 줄어들었고 반도체나 혹은 또 이제 그 의료 AI 쪽 이런 쪽으로 시장이 많이 관심이 가는데요. AI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최근에 뭐 의료 AI는 실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상의학 관련된 쪽으로 해가지고 대형 종합병원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뭐 주가들에 대한 멀티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죠. 뭐 숫자로 본다면 다소 좀 비싼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로봇 산업이 성장할 때와 비슷한 흐름으로 주가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고 있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가 시장에서 알려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말하는 이제 MS 오피스 관련된 구독료가 한 번에 2.5배가 올라가는 사태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부분들이 결국은 AI 소프트웨어 쪽에 수익성 관련된 부분들을 증명해낸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AI가 그게 돈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돈이 되는 걸로 이 사업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결국 이제 그 구글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챗GPT를 해서 AI를 했잖아요. 인류 공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할 텐데, 그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팔면서 그거를 적용한 거는 비싸게 받고 뭐 이런 로직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MS 오피스 365에 AI를 적용한 코파일럿 그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이게 월 30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엔터프라이즈 패키지인 E3가 아마 월 한 $36 그리고 이제 E5가 월 $50 이 고객들에게만 계정당 월 $3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이 AI를 적용한 코파일럿 기능을 추가로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의 기본적인 코파일럿은 한 10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훨씬 상회하는 어떤 컨센서스가 관련된 부분인데 실제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MS 오피스의 유료 구독 회원의 알프 그러니까 인당 어떤 계정 관련된 매출이죠. 이 부분들이 월 $20에 무려 1.5배가 되는 게 이제 AI 코파일럿 하나가 추가로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서비스를 없애고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받고 있던 고객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관련된 월 $30 수준의 어떤 서비스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장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급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왔고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다시 이제 똑같이 급등하면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 MS 오피스 관련된 그 365 이 코파일럿이 사실상 최초의 가장 그 어떤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생성형 AI의 B2B 그러니까 이제 고객에서 이제 뭐 어떤 기업 간의 구독 서비스가 됐다는 거고요. 다양한 어떤 뭐 어떤 구독 모델에 관련된 부분에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처음으로 이제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파일럿 관련된 애드온 가격을 기존의 365 E3 월 구독료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신 있게 내놓은 걸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 이제 MS 오피스 365 관련된 매출이 7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전사 매출의 30% 정도 수준이 260조 정도가 MS 365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MS 365의 비즈니스 프리미엄 구독자 수가 약 2억 5천만 명 정도인데 뭐 3분의 1 정도만 계산해 보면 연 40조 원 정도의 매출 규모가 추가가 된다는 거고요. 만약 모든 비즈니스 프리미엄 구독자가 사용하게 되면 연 120조 원이 매출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적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총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돈 버는 AI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서비스가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따라서 역사적 신고가 이후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좀 길게 보면 오늘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AI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역시 반도체나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은 역사적 수준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주가 수준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가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되면 결국은 구독형 AI 서비스 관련된 시장이 열리는 것이고 추후에는 어떤 게 이야기되겠죠? 결국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까지도 우리가 연결해서 시작할 수 있는데 결국 지금 코파일럿 대비 고차원의 AI 기반 구독 서비스 가격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의미한 돈이 되는 AI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단위의 어떤 AI 서비스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이렇게 돈이 되는 AI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예. 장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나 이런데 돈을 엄청 쏟아붓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MS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뭐 독과점 이슈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 뭐 거의 독점이잖아요. 네, MS 안. 네, 근데 가격을 그렇게 팍팍 올릴 수 있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팩트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유의미한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주가들이 올랐죠. AI가 촉발한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가 후공정. 그래서 뭐 패키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 때문에 네. 이제 장비주들이 급등세를 보였고 하다못해 너무 이제 상대적으로 싸다 느껴지니까 전공정 장비까지 주가들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유진테크, 테스 같은 종목들도 따라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다가 시장에서 주도했던 한미 반도체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간 이후에 또 많이 오늘 급락을 하면서 이제 일단 하드웨어 쪽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사실 이 AI 생성형 소프트웨어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 이슈가 나왔던 게 영향을 저는 받다고 보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서비스가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시장에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상업적인 성공을 이루게 되면 결국 또다시 되돌림으로 반도체나 하드웨어 쪽에 가야 되겠죠. 근데 그건 나중에 또 뒤를 꼬리를 물고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오늘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약간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넘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은 조정을 받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쪽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AI 생성형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본다면 좀 뭐 당장 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가 딱 떠오릅니다. 카카오보다 네이버 쪽이 확실히 맞거든요. 그래서 AI 서비스 중에 하이퍼 클로버 X라는 서비스가 곧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AI 관련된 네이버의 서비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출시 시점이 조금 미뤄질 수 있다 말은 있지만 하반기에 분명히 나올 거고요. 조만간 나올 겁니다. 서비스가. 그렇게 되면 이 하이퍼 클로버 X의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와 연계된 네이버와 연계된 AI 서비스를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종목 중에 뭐가 올라가느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알체라 이런 종목들이 네이버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주가들이 장중에 급등각을 보였다는 것들이 결국은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움직였다는 것이 방증을 해주고요. 하드웨어 쪽에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이 주가들이 빠진다는 것은 결국 단기적으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슈가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의미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는 AI가 단순하게 뭐 어떤 테마성 접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돈이 되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가운데 정말 돈이 되는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테슬라가 이슈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뉴스가 네. 뭐 잊을만 하면 또 뭐 가격 내린다, 매출 괜찮다. 최근에는 뭐 사이버 트럭 이제 신제품 내온다 이런 건데요. AI 쪽은 반도체 쪽은 이제 엔비디아가 뉴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람을 이제 불러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살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그러면 그런 그 AI나 서비스 이런 거를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네이버입니까? 그렇죠. 뭐 큰 종목 가운데에서는 뭐 네이버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 클로버 X라는 이제 관련된 서비스가 조만간 나올 텐데 제가 물어보니까 또 이것도 무료로 좀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예요. 돈이 되느냐 이 문제는 있지만 결국은 네이버도 이거 뭐 너무 이제 뭐 착하게 뭐 유저들을 너무 걱정하는 나머지 이걸 뭐 공짜로 풀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어떤 부분에서는 유료화로 돌아서겠죠. 그죠. 우리가 카카오 그렇게 무료로 계속 쓰다가 어느 순간 딱 다 들어오니까 이제 문 딱 닫고 유료 서비스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돈 받아야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쪽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요.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런칭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 제품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오피스 제품들은 결국은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작업을 해 놓으면
이게 생성형 AI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주고 뭐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들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 쪽에서도 그 돈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료화되면서 상업화되면서 돈을 벌게 되고 멀티플로 올리게 되는 거가 될 건데 엔비디아는 주가가 꽤 올라왔죠. 근데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역사 신고가를 썼는데 이게 한번 돌파가 되면은 좀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매물벽도 없어지고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MS365가 작년에 전체적인 매출의 30%나 차지했던 쪽에서 추가적인 애드업이 되는 그런 어떤 매출단이 상당히 많이 크게 올라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쌍두마차로 가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도 덩달아서 급등했거든요. 최근에 좀 주춤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공이 다시 한번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어떤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국내 같은 경우도 장비가 됐든 뭐가 됐든 뭐 HBM과 관련된 아니면 뭐 2.5D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됐든 뭐가 됐든 TSV 본딩 관련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장비주들 관련해서는 좀 찾아보는 어떤 역할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도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관련해서는 좀 틈새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기대감들은 있지만 이게 매출이 사실 나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고요. 국내에서는 어쨌든 뭐 네이버, 카카오하고 주가가 차별화되는 것도 네이버는 네. AI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네이버와 그런 관련된 국내 또 AI 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네이버 관련된 뭐 알체라 이런 종목들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런 MS 오피스 같은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은 많이 올랐다가 이제 윗골을 좀 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엄청난 지금 거래량이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여전히 이제 많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생성형 AI 들어가면 뭐 번역기를 돌리는 뭐 마음 AI 뭐 여러 가지 종목들 꽤 많아요. 번역기 회사라든지 쉽게 말하는 어떤 그런 회사들이 꽤 많은데 근데 그건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만 한 대더라 이것만 갖고 주가 오른 것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그 사업이 나오고 전체 그 회사 중에 어떤 내부적으로 그 회사의 사업 중에 매출이 정말 AI와 관련된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회사들은 결국 이런 과정에서 무늬만 AI 회사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매출 중에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업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부분들을 그리고 성장세가 매출에서 정말 나오느냐 부분도 핵심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얘기했습니다. MS가 또 이제 주도권을 쥐고 이제 가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이제 MS가 독주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이제 뭐 구글이 워낙 네. 그쪽에 강자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챗GPT가 지금은 뭐 워낙 뭐 강력하긴 합니다만 구글이 이제 뭐 바드라든지 그죠? 오늘 아까 네이버 얘기도 하셨지만 네.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 이제 챗GPT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제한적인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오픈 AI의 생성형 AI 관련된 그 트래픽하고 바드 트래픽을 비교해 보시면 이게 사실 경쟁 자체가 안 됩니까? 네. 자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 AI 관련된 트래픽이 약간 줄어들었다. 10% 좀 안 되는 정도 규모로 줄어들었다고 하고 그때 AI 관련 종목이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이제 스레드가 이제 나오면서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좀 가고 스레드가 챗GPT보다도 더 빨리 뭐 사람을 모았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조정받았죠. 근데 이제 그걸 반박하는 이제 리포트 중에 바드는 성장했다. 그 똑같은 시간 중에 바드는 오히려 빠지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 그림이 그려졌다라는 반박하는 어떤 의견들도 일부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절대치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오픈 AI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런 관련된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 상태였고요. 바드는 바닥에서 이제 살짝 이제 이렇게 태동하는 정도 수준에서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자체로서 비교하기는 바드가 올라왔으니까 괜찮다 보기엔 좀 그랬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왜 지금 그럴까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그냥 궁금하고 워낙 신기하니까 쫙 치고 올라오겠죠. 그렇죠. 근데 좀 쓰다 보니까 뭐예요? 그리고 유료화해봐. 네. 결제하세요라가 나올 거예요. 일정 부분은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신규 게임이 나왔어요.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는 공짜로 쫙 갑니다. 열심히 돌리고 막 게임을 하면은 밤새 돌리고 자동 기능 활용하면은 한 레벨 한 40 정도까지는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레벨 40부터는 막 허덕이기 시작해요.
깰 수가 없어요 판을. 그러면 이때부터 장비를 사야 돼요. 네. 그 장비를 안 사면 40 레벨부터는 올라가기 힘들어지니까 네. 여기서 내가 과금을 하고 계속 갈 거냐 네. 그냥 그만둘 거냐의 시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픈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금에 대한 이슈가 허들이 생기는 그 과정에서 약간 주춤한 것이지 이 방향성이 틀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빨리 움직이고 이걸 정말 이제 유료화해서 수익화 모델로 만들어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부하기가 좀 쉽지 않은 흐름으로 봅니다. 그렇죠. 네. 혁명적 변화가 지금 사실은 오고 있는 거죠.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오피스에 그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해 가지고 돈을 더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분명히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뭐 기업에서나 그걸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비즈니스 B2B로 한다고 뭐 한 달에 30불이 그죠? 네. 부담스럽지 않죠. 네, 맞습니다. 네. AI의 변화들은 이제 초기인 거고요. 그 흐름들 사이에서 또 주목할 부분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이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